한다고요? 총알처럼 달리던 경주마가 퇴역을 하면 걷는 법을 배운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미적분 풀던 학생이 왜 더하기 빼기를 새로 배워야 한단 말이야. 내 의아한 표정이 재미있었는지 동네 승마장 카페에서 만난 30대 여자 조련사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훈련 중인 경주마가 있는데 직접 가서 보실래요? 이곳은 네덜란드 남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6개 말 훈련소 중 하나다. 주민 4천여 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이렇게 많은 훈련소가 몰려 있는 건 드넓은 목초지, 네덜란드에서 두 번째로 큰 레인더 숲, 그리고 독일, 프랑스, 벨기에로 이어지는 교통의 편리함 덕이다. 훈련소마다 20에서 30마리 정도의 말을 승용마로 훈련하면서 관리해 주는데 병들었거나 나이 든 말들이 여생을 보내는 말 호스피스도 있다. 숲 초입의 이 훈련장에는 각종 장애물을 넘으며 훈련하는 말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 나는 말 구경보다 이 훈련소 카페의 맛있는 3단 아이스크림에 이끌려 레인도 숲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 후에는 꼭 들른다. 자주 가다 보니 훈련소 관계자들과 자연스레 얼굴을 트게 되었고 그중 블랙핑크의 찐팬이자 송혜교를 닮은 30대 5년차 조련사 아냐에게서 퇴역 경주마 훈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3개월째 퇴역 경주마를 일반 승용마로 전환 훈련 중인데 지금까지 해본 일 중에서 제일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냥 천천히만 걸으면 될 텐데 왜 훈련까지 필요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경주마는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훈련장 안에는 근육질의 검은 순말이 수석 조련사를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다. 이름은 썬더볼트. 나이 5살 번개돌이는 다른 경주마처럼 생후 6개월 무렵 기초훈련에 들어가 1.5살 때부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는 2살 때 경주에 나가면서 전성기를 누렸다. 하지만 4살이 되자 서서히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관절과 근육 부상까지 겹치면서 결국 퇴역했단다. 문제는 말의 수명이 25에서 30년이라는 점이다. 퇴역 이후에도 남은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말 주인들은 이들을 승마용으로 전환해 다시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베테랑 조련사 핸드릭에게 물었다. 경주마는 눈 가리개를 쓰고 앞만 보고 달리도록 훈련을 받아서 천천히 걷거나 주변을 살펴본 적이 없어요. 또 옆에 다른 말이 있으면 무조건 앞서려고 하고 장애물 앞에서는 크게 당황하죠. 게다가 다리는 전력 질주형 근육으로 길러져서 느릿한 동작 자체가 어려워요. 핸드릭과 이야기하는 동안 아냐는 번개돌이에게 무릎 정도의 낮은 허들 넘기 훈련을 시작했다. 놀랍게도 번개돌이는 첫 번째 허들 앞에서 앞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쩔쩔맸다. 발을 살짝만 들어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보기 안쓰러워 속으로 넘어가, 넘어가를 외쳤지만 결국 뒷걸음치고 말았다. 괜찮아, 우리 내일 다시 해보자. 핸드릭이 말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맞대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전환 훈련에서 가장 어려운 건 훈련된 성격이라고 한다. 어릴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긴장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출발 신호와 비슷한 높은 소리나 자극에 민감하고 쉽게 흥분한단다. 이런 예민한 성향을 차분하고 안정된 승마용으로 바꾸려니 힘들 수밖에. 훈련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간혹 승마학교 교육용이나 종마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폐기 처분돼요. 폐기 처분이요? 안락사나 도축된다는 뜻이죠. 쓸모없는 말을 계속 관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꼭 우리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이기기 위한 혹독한 경주마식 훈련을 받지 않는가. 앞만 보고 달리라고, 주춤하면 밀리고, 밀리면 끝이라고. 왜 경주마처럼 살아야 하나? 그래서 그동안 천천히 걷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다. 자기 속도로 살아라, 느려도 괜찮아 등의 그럴듯한 말은 무성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천천히 살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내 속도로 살다가는 밀려날 것 같은 초조함이 늘 따라다녔다. 그래서 눈 가리개까지 한 채 달리고 또 달렸다. 그런 우리를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다. 바로 그거야. 하지만 아직 멀었어. 더 빨리 달려야 해. 더 빨리. 그렇게 물오른 2살 경주마처럼 끊임없이 더 높고 버거운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마치 속도를 내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달려서 낸 성과만이 나의 정체성이자 가치이자 자부심인 것처럼. 하지만 우리도 4살, 5살 경주마처럼 속도가 느려지고 부상도 입으면서 점점 뒤처지기 시작한다. 누군가는 이미 일선에서 물러나고 누군가는 물러날 준비를 한다. 물러난 후에는 과연 옆을 살피며 천천히 걸을 수 있을까? 아마 아닐 거다. 출발 신호에 박차고 나가 무조건 연말보다 빨리 달렸던 그 익숙한 삶을 바꾸려면 우리도 번개돌이처럼 전환 훈련이 필요할지 모른다. 더 이상 경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는 인생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훈련 말이다. 경주마는 전환 훈련 중에도 틈이 나면 다시 뛰려고 해요. 그게 제일 잘하던 일이고 그게 존재의 이유였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이다. 아직도 전력 질주할 때를 그리워하며 천천히 걷는 시간, 쉬어가는 시간이 불편하고 낭비처럼 느껴진다. 고백하건대 나는 아직도 자는 시간이 아깝고 여행조차도 계획에 따른 성과물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이 경주마 습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런 나에게 오늘 번개돌이가 나직하게 말을 건넨다. 나도 당신도 더 이상 뛰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충분히 잘 달려왔으니 이제 우리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워요. 그래, 내게도 이런 때가 온 거다. 속도 대신 여유를, 성과 대신 자기 만족을, 버거운 목표 대신 오늘 하루의 기쁨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때 누군가의 요란한 휴대폰 알람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놀란 번개돌이가 앞발을 높이 들며 날뛰기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본 번개돌이의 커다란 눈엔 불안과 긴장이 역력했다. 핸드릭이 재빨리 달려와 말 목덜미를 꼭 안고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내가 걱정스레 물었다. 번개돌이 훈련 마치면 승용마가 되는 거죠? 내 물음에 핸드릭이 잠시 주저하다가 답했다. 솔직히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그 순간 번개돌이의 맑고 까만 눈과 마주쳤다.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파이팅! 번개돌이! 넌 할 수 있어. 넌 해낼 수 있어. 번개돌이를 응원하듯 나 자신도 응원해 본다. 나 또한 이 전환의 시간을 잘 지나서 천천히 걷는 삶에 익숙해지기를. 그리하여 앞으로 남은 날들을 하루하루 마음 가볍게 산책하듯 느긋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디 그렇게 되기를. 오가는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인연 열차론. 장기 여행을 하다 보면 온갖 이동수단을 타게 된다. 걷는 것은 기본이고 비행기, 버스, 기차, 오토바이, 자전거, 마차, 배는 물론 당나귀와 낙타 등에 탄 적도 있다. 이 모든 것 중 내가 가장 선호하는 건 단연 기차다. 선택지에 기차가 있으면 조금 비싸거나 시간이 더 걸려도 거의 예외 없이 기차를 고른다. 지금까지 내가 탄 기차의 거리를 모두 합치면 지구 3바퀴 반은 좋게 되지 않을까 싶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차 여행은 세계 일주를 마치고 시베리아 횡단 열차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크까지 총 길이 9,229km.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이자 여행자들의 로망. 나는 그중 모스크바에서 울란바토르를 거쳐 베이징까지 7박 8일 구간을 달렸다. 한겨울이었는데 시베리아 벌판의 풍경이 지금도 생생하다. 창밖에는 끝없는 설원과 얼어붙은 강과 잿빛 하늘이 이어지고 희고 가느다란 기둥 같은 자작나무 숲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눈보라는 철로를 삼킬 듯 휘몰아쳤고 그 속에서 오직 기차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붉은 심장처럼 힘차게 달렸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처럼 긴 여정의 기차는 좌석 등급에 따라 4명에서 6명이 2, 3층 침대가 있는 한 칸을 쓴다. 낮에는 아래층에 앉아 함께 먹고 얘기하고 책 보고 일기를 쓰다가 지루해지면 침대로 올라가 잠을 청한다. 하지만 종착역까지 같은 사람들과 가는 경우는 드물다. 중간에서 승객들이 타고 내리면서 끊임없이 멤버가 바뀐다. 마음 맞던 사람이 내리면 섭섭하고 거슬리던 사람이 내리면 속이 시원하다. 새 사람이 타면 다시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간식을 나누며 금세 동행이 된다. 그러다가 다음 역에서 또 누군가는 내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는다. 10여 년 전 중국 베이징에서 쿤민까지 33시간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아, 내 인생 열차도 이와 같구나. 그 자리에서 일기장을 꺼내 머릿속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은 생각이 바로 인연 열차론이다. 그대의 긴 일기장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인생은 열차와 같고 나는 내 인생 열차의 기관장이다. 내 열차는 내 시간표에 따라 나의 길을 간다. 내 열차에 타는 사람들은 각자의 기차표에 적힌 출발지에서 타고 도착지에 내린다. 부모, 형제, 배우자도 언젠가는 내린다. 종착역에서는 기관장인 나도 내려야 한다. 그러니 누가 타든 반갑게 맞고 내릴 때가 되면 조용히 보내야 한다. 길든 짧든 내 열차에 올랐던 것만으로도 귀한 인연이니 그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히 대해야 한다. 50대 후반에 쓴 글이지만 지금 읽어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인생 열차의 기관장은 나고 내 열차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 물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부모님이 대신 운전해 주셨다. 나와 같은 칸에는 형제 자매와 친척들이 있었고 다른 칸에 누가 타고 내리는지 알 필요가 없었다. 내 세상은 그 칸이 전부였으므로. 질풍노도 사춘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서투르게 아슬아슬하게 조마조마해하며 운전을 시작하던 그때부터 내 열차에는 내 승객들이 타기 시작한다. 학교 친구, 산 친구, 성당 친구, 직장 동료, 각종 모임 선후배. 내 열차 모든 칸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다양한 사람이 많이 타면 탈수록 신나고 좋았다. 어서 오세요. 얼른 타세요. 모두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신났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즐거웠다. 내 열차는 언제나 장터처럼 북적이며 활기찼다. 실제 내 발 크기는 222mm, 아주 작은 발인데에도 사람들은 나를 왕발이라고 불렀다. 도대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부러움과 칭찬으로 여겼다. 승객들은 각각의 방식으로 내 열차에 머물렀다. 어떤 이는 첫 칸에 타서 계속 같은 자리에 있었고 어떤 이는 맨 뒷칸에 매달리듯 머물렀다. 누군가는 뒷칸으로 타서 서서히 앞으로 옮겨 내 옆자리까지 오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종착역까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에 조용히 사라지기도 했다. 그 시절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새로 타도 한 명이라도 내리면 신경 쓰였다. 특히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별말 없이 갑자기 내리면 몹시 당황스러웠다. 왜 내리지? 섭섭하고 속상했다. 내릴 것까지 뭐 있담. 원망스럽기도 했고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자책감도 들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인연 열차론을 떠올리며 마음을 편히 먹게 되었다. 그들은 단지 자기 기차표에 적힌 역에서 내리는 것뿐이다. 봄에 핀 꽃이 여름에 지는 게 누구의 잘못이 아니듯 인연도 제철이 있다. 그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라서 내리는 것이니 붙잡거나 애면글면할 필요도 소용도 없다. 가끔 좀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남기도 하지만 그 또한 어쩌겠는가. 이미 내린 사람보다 지금 함께하는 승객들에게 좀 더 잘하는 수밖에. 요즘은 한술 더 떠서 웬만하면 새로운 승객을 태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예전에는 열차를 빈틈없이 꽉 채우는 게 목표이자 즐거움이었지만 이제는 빈자리가 있어도 굳이 채울 생각이 없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가느냐보다 마음 맞는 소수와 마음 편히 얼마나 즐겁게 가느냐가 훨씬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연락하거나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한 사람들. 이러한 인연에 시간과 마음을 다하며 종착역까지 가고 싶다. 그래서일까 60이 넘으면 인연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말이 와닿는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포함해서다. 결혼식, 장례식, 명절 때에만 연락하는 의무감만 남은 인맥이 우선 대상이다. 카톡, 생일 알림에 형식적으로 남기는 축하 메시지 등의 억지 인맥도 놓아줄 때가 되었다. 다행히 나는 카톡 외에는 SNS를 하지 않아 온라인 인연 다이어트는 수월하다. 오프라인 모임도 다이어트 중이다. 동창회나 동문회엔 회비만 내고 행사에는 거의 나가지 않는다. 요즘은 아예 1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가고 싶지가 않다. 대화가 산만하고
앉는 자리에 따라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 인연 열차는 달린다. 가족만큼 가까운 친구들, 은인들, 끊임없이 바뀌는 승객들과 붙박이 승객과 함께 중간에 자기 하차역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가는 길을 축복하며 남은 이들과는 따뜻하게 종착역까지 가고 싶다. 그러다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하면 기관장인 나 역시 임무를 다했다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내릴 것이다. 그때가 오면 모자를 벗고 깊이 허리 숙여 이렇게 인사하고 싶다.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안녕.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분의 첫 책이 세상에 나온 지 벌써 30년이 흘렀다고 하네요. 책장을 넘기다가 문득 작가님이 스스로를 6학년 7반이라고 부르는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몇 번 멈칫합니다. 아니 벌써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0 무렵의 에너지가 가득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작가님의 시간만 흐른 게 아니었습니다. 왜 남의 나이 헤아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나이가 보이죠? 불과 몇 년 전이 사실은 꽤 오래전 이야기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번 책은 우리가 알던 매운맛 한비야 아니고요. 아주 순한 맛 한비야였습니다. 당장 일어나 달려 할 일을 찾아 라고 재촉하지 않거든요. 대신 우리에게 가장 서툰 일, 제일 잘 못하는 일, 바로 천천히 걷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뛰는 법만 배웠던 경주마들은 은퇴 후에 걷는 것을 가장 힘들어해서 따로 훈련까지 받는다고 했죠. 주춤하거나 밀리면 끝장이라고 배우며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주 꼭 닮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이길 필요가 없는 시간. 이제는 속도 대신 여유를, 성과 대신 자기 만족을, 버거운 목표 대신 오늘 하루의 소소한 기쁨을 선택하는, 경주마가 그랬듯이 이것도 우리는 어쩌면 훈련이 필요할지 몰라요. 오늘 다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 중에서 제가 무척 좋아했던 곳이 한비야의 은퇴학교 파티였습니다. 건물도 없는 온라인 1인 학교를 세워보자는 제안이었거든요. 내가 설립자이고 교장이고 동시에 학생이자 또 학부모가 되는 거죠. 이 학교의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즐겁게 배우고 옴팡지게 써먹자. 저는 인생에서 배운 것을 이 작가만큼이나 옴팡지게 200% 끌어다 써먹는 분을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 인생 남 눈치 보지 말고 옴팡지게 배워서 옴팡지게 써먹고 즐거워지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들려드렸던 인연 열차론.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열차이고 우리는 각자의 인생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입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사랑하는 배우자도 각자의 기차표에 적힌 역에서 타고 내리지요. 결국 종착역에서는 기관사인 나 자신도 내려야 되고요. 그러니 내 열차에 누가 타든 반갑게 맞이하고 내릴 때가 되면 조용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길든 짧든 내 열차에 머물러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인연인가 말입니다. 내 열차의 문을 활짝 열어둔 채 누군가 타면 어서 와, 잘 왔어, 밝게 인사해주고 내릴 때가 되면 잘 가, 정말 고마웠어 하고 더 밝게 인사해줄 수 있는, 종착역에서 나도 내 열차에 내리게 될 때 진짜 수고 많았다,
훌륭했다. 나 스스로에게 인사해주자는. 작가님은 여기 글을 슬프게 쓰지 않으셨는데 저는 또 여기에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아이고 못 살아 울보 아저씨. Links 2 a.m. Your cup still warm on the counter edge. Street lamp glow on the crooked frame. Your sweater hangs like it knows my name. I'm learning how to miss you slowly, like breathing in, then letting go. Every quiet room reminds me how to hold a hurt and not let it overflow. I'm learning how to miss you softly, like footprints fading in the snow. Sink full of plates, one fork of yours. I trace the teeth till my fingers sore. Talk to the air you used to share. Answer myself just to feel you there. I'm learning how to miss you slowly, like breathing in, then letting go. Every quiet room reminds me how to hold a hurt and not let it overflow. I'm learning how to miss you softly, like footprints fading in the snow. It doesn't roar now, it just rains gentle on the rooftop of my chest. I keep your shadow on my pillow, then